티에리 앙리는 그날 스튜디오에서 평소의 여유로운 미소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아스널의 전설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지성을 가진 사람. 그는 누구보다 골과 승부의 가치를 아는 인물이며 감정에 휘둘려 분석을 흐리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FC와 오스틴 FC의 머스 플레이오프 경기가 끝난 직후 그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승리나 전술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 위에 존재해야 할 어떤 원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의, 공정함, 그리고 선수의 품격. 그는 그 세 가지가 한 경기 안에서 동시에 시험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FC는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부안가의 결승골을 분석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 경기를 갈랐고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앙리는 그 화제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리플레이 리모컨을 손에 쥔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승리를 논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큰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그 자리의 모든 분석가들이 자연스럽게 침묵했습니다. 경기에서 단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명백하게 뒤틀린 순간이 있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순간들은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경기의 공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감독에게 전반전 영상을 다시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화면 속에서 펼쳐진 두 장면은 선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안가의 돌파 과정에서의 명확한 반칙이었고 두 번째는 손흥민이 고속 드리블을 하던 중 뒤에서 의도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심판 역시 그들과 몇 미터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앙리는 화면을 가리키며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순간입니다. 뒤에서 발이 걸렸습니다. 페널티 박스 아닙니다. 수비수는 완전히 늦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두고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페널티입니다. 그리고 키커는 손흥민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골의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이어 그는 두 번째 장면을 재생했습니다. 손흥민이 최고 속도로 전진하던 장면이었습니다. 상대 수비수는 이미 능숙하게 제쳐졌고 마지막으로 남은 수단은 뒤에서 다리를 건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매우 분명한 반칙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단순히 페널티를 넘어서 레드카드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평가였습니다. 그는 심판 알렉시스 다 실바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런 무대에서는 이런 수준의 오판이 두 번 나올 수 없습니다. 경기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그 영향은 단순한 판정 이상입니다. 이 경기는 수많은 선수의 노력과 클럽의 한 해가 걸린 무대입니다. 그 책임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는 이러한 장면에서 심판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의 분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론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감독에게 그 순간 손흥민의 얼굴을 클로즈업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흔히 선수들은 억울한 판정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감정을 드러냅니다. 소리치고, 팔을 휘두르고, 심판에게 항의합니다. 그것이 선수의 본능적인 감정이고, 때로는 그런 반응이 이해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장면에서 손흥민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슬로 화면에서 손흥민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100% 반칙이었고 그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1초. 바로 그 1초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심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람, 실망, 그리고 순식간에 침착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 그는 그대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감정의 폭발 대신 조용한 자제. 억울함보다는 경기 집중. 그는 스스로를 다스렸고 에너지의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앙리의 목소리는 그때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그는 선수로서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항의하고 틀렸다고 외치고 억울함을 드러낼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경과 감정을 경기에 남겼습니다. 저는 제 커리어 동안 많은 위대한 선수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스포츠에서 기술과 전략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품격이라는 요소는 그것보다 더 깊습니다. 억울함을 참는 것이 결코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손흥민은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휘둘리지 않는 강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이 바로 위대한 선수의 조건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실력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 무언가. 그 무언가가 손흥민에게는 존재합니다. 경기는 끝났고 결과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장면은 결과 너머의 가치를 남겼습니다. 승부가 가장 치열한 순간에서도 품격은 잊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억울함 앞에서도 인간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축구가 단지 기술과 스코어가 아니라 인간의 태도를 드러내는 무대라는 진실입니다. 저는 그 순간 손흥민이 단순히 훌륭한 선수를 넘어 전설이 갖는 품격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그저 플레이오프 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품격의 순간이었고 우리가 스포츠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경기력이 만들어낸 승부의 긴장 속에서도 한 선수는 그보다 더 큰 무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손흥민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진가를 다시금 깊이 느꼈습니다. 한편, 전 미국 대표 수비수였던 알렉시 라라스도 감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슈퍼스타와 그들의 위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는 그 정의 자체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심판과 악수하는 그의 모습은 비범함 그 자체입니다. 모든 어린 선수들이 반드시 봐야 할 리더십의 순간입니다. 그는 경기에서만 리더가 아니라 태도에서 리더입니다. 이후 세계 주요 언론은 일제히 손흥민을 헤드라인에 올렸습니다. 프랑스 레키프는 품격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행동을 조명했습니다. SPN은 두 골을 빼앗겨도 심판과 악수한 선수라고 소개하며 오늘 손흥민의 태도가 미국을 숙연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압박과 불공정이 존재하는 플레이오프라는 무대에서 손흥민은 분노 대신 침착함을 선택했고 비난 대신 존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증명했습니다. 심판은 당신의 골을 지울 수 있어도 당신의 품격은 결코 지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손흥민은 축구라는 스포츠가 품을 수 있는 위대함을 두 가지 모습으로 증명했습니다. 경기장에서의 투지, 그리고 경기 밖에서의 품격. 누구나 따라하고 싶지만 아무나 실천할 수 없는 태도. 그것이 바로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향하는 방향입니다.